서울의 봄 영화를 또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네, 저도 그 장면들을 자꾸 결국 이제 떠올리는데. 권력의 핵심이 이제 정보를 장악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통로와 채널을 장악하는 건데 네. 이제 이미 유신 시절에 언론 통제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대중들을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하는 것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권력을 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보부장 서리 자격으로 이제 모든 정보 권력을 다 장악하면 네. 결국 이제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 네. 대단합니다. 네.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깨달은 것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달은 것이 권력은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 네.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도적 분화를 지금까지 이제 추구해 왔죠. 근데 이제 네. 이 약간 이제 후발 국가들은 아직 이제 제도적 경험도 많지 않고 제도가 충분히 분화되어 있고 서로 이제 경쟁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 빈틈을 노리고서 이렇게 이제 군부 독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아무튼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경계를 하시는 분이 따로 또 없었을까요? 이태면은 신민당이 갖고 있는 야당의 어떤 대표, 또 그런 실제적인 의회 권력, 네. 그 다음에 공화당이 갖는 또 그 실제적인 현실 정치의 권력, 네. 이들이 너무 나이버니까 이태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계속 비상계엄 해제를 시켜라.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미루고 늦추다가 군부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 지도자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외에는 그러한 어떤 말하자면 안개 정국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이 안개 정국의 그렇죠. 안개를 거두어내는 광선의 눈이 없었죠. 계속해서 어수선하고 아니, 네, 스스로 헤매는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공 교수님 말씀 당시에. 그대로예요. 현실 안개 정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네. 그걸 돌파해내는 힘이 어디서 있어야 되는가. 그럼 그 안개 정국을 꿰뚫어 보는 김대중의 눈에서는, 김대중의 지혜에서는, 김대중의 용기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을 직접 만나야 되고 국민이 각성이 돼야도 국민이 결국 민주주의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1980년 3월 26일부터 네. 5월 11일까지의 1년의 연설이죠. 그런데 이제 군부에서는 그 혼란, 그런 것을 이제 끌고 가죠. 그 이제 동아일보에서만 겨우 김대중 대통령의 학생들을 갖다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학원 투쟁에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개헌철폐도 부르짖고 신인학 퇴진도 부르짖고 전두환 말하자면 보안사령관 퇴진 개헌 철폐 이런 것을 다 부르짖고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투고를 하죠. 기고라고 할 수가 있죠. 기고. 거기서 학생들에게 자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현 정치 질서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썼는데 동아일보는 그게 게재가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사회 혼란이나 정치 질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얽히고 설킨 탈애를 풀어보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이 군부에서는 정말 그걸 사회가 조용하고 안정된 질서 있는 이런 것을 원치 않지요. 약간의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한테 그 먹잇감이 되는 거죠. 빌미가 제공될 때 군부가 원리 쿠데타가 그러했듯이 사회 혼란, 정치 질서에 이런 그야말로 혼잡된 상황을 우리 군부가 못 갈 수가 없다. 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이제 명분 싸움으로 이제 자기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과 용기가 있어도 이미 거대한 국가 원리 시스템을 전두환 일당의 손에 다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특히 민주당, 신민당과 민주공화당이 그걸 갖다 자기들이 안이하게 생각할 때는 대책이 안 서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뭐 안개 정국 얘기하셨지만 그 저도 영화를 떠올리면 최규하 대통령은 좀 무기력한 그 인물로 욕심이 있었어요? 예, 저는 기억을 받았거든요. 인상을 받았는데 그럼 이 12.12 사태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뭐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최규하 대통령이란 그 인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예. 그야말로 뭐 직업 공무원으로서 순탄한 관료기를
걷고 오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한테 주요 발탁이 돼가지고 김종필이가 총리를 물러나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제 김종필이가 역사의 가정법은 없지만은 김종필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면은 12.12에 그렇게 만만하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때 뭐라도 좀 소리를 내거나 좀 수시로 말 바꾸지 말고 뭔가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거든요. 이제 이채규와 대통령 원래 이제 총리였다가 예.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후제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예. 약간은 이제 몽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유신 헌법에 근거해서 본인이 또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전두환까지 되는 그렇게 거죠. 하죠. 전두환까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그러니까 기존 유신 체제, 유신 헌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권력 유지나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냥 도움이 되는 거에 만족하는 스타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만 본인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모르는 거군요. 근데 우리 예. 공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구급 공무원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권력이 내 손에 예. 쥐어지고 현금이 예상 밖의 현금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은 그 부귀의 힘이라는 것은요 네.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 아무 두려움도 의식도 없어요.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게. 권력과 돈의 맛은 그렇죠. 네. 내 손에 권력이 있고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다면은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길 정도의 강한 신념, 가치, 지향 네. 이게 없으면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으로서도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보이는 그 이익, 엄청난 권력 가능성 이걸 네.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고 그걸 능가할 만한 가치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의 어떤 신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라면 굉장히 순리대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제에 눈이 멀어 있으면은 공공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권력과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뭐 세상 뭐 고민이 없잖아요. 세상사에 대한 지금도 뭐 국민에 마찬가지예요. 대한 신념이 없었다는 지금도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은 공공에 대한 수철한 사상 철학, 의식적 그러한 어떤 자기 질서가 체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공유도 말씀했지만은 모든 것은 과점도 안 되고 분점도 안 되고 만인의 손에 나눠져야 돼요. 권력이든 돈이든. 예.